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봄이 되면서 그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분 전환이 꽤 되죠. 근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바로 스타일 테라피라고 부르는데, 자, 올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패셔니스트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쩐지 네. 저도요, 기분이 우울할 때는요, 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다음 달 카드값 이렇게 딱 보면은 다시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이 정도껏 좀 써야 되긴 하는데, 남자들이 그걸 보면은 괜히 돈 쓰고 싶어서 그런다, 그런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 네.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보, 나 스타일 테라피 하러 가는 거거든. 이해해 줄 거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부터 더 청구되는 거군요. 이 테라피라고 하면 치료인데 거기만 네. 하면 되겠습니까? 네. 패션마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네. 어쨌든 스타일의 변화를 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데 유행을 알아야 됩니다. 올봄 여름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약간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다리가 길어 보이면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루즈하게 펑퍼짐하게 입는 겁니다. 오히려? 박스티 같은 거. 네. 이게 일명 하의 실종 패션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입으면 남자친구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남편들도 좋아할 것 같고. 묘하겠는데요? 아래는 짧게 입는다는 그런 얘기죠. 네. 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성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또 한 명의 새로운 그 손님이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주연입니다. 네. 앞으로 클릭 중소기업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텐데요.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전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는 기술력 신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이노비즈협회 소속 중소기업 회원사 중 20개사를 선정해서 국내의 판로 개척, 이비즈니스 등의 비즈니스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원하는 주제를 자문위원들이 직접 해당 기업에 찾아가서 서비스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기업의 전문적인 그 경영 노하우가 접목이 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반 성장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출발합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만족으로 고객들의 무한 신뢰를 얻으며 중고 자동차 부품 발전에 이바지. 재활용업체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폐차 전문 기업이 있다. 국내 한국자동차 폐차협회를 창단해 급격하게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재활용 산업을 주도하고 앞선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며 폐차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또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해 3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폐자동차를 수거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해체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방문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구해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줌으로써 참 자원 부족한 국가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 부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국가 건설에도 또 국가 경제에도 많이 이바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대한민국 폐차 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현장에서 만난 CEO 박순용 대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좋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오셔? 아이고, 오실 때가 됐는데. 저기 사장님 오시는데요? 야, 또 그랬어. 사장님, 석탑 산업운장 타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그래. 박수! 사장님, 이 석탑 산업운장 받으신 기분이 어떠세요? 그게 말이야. 대통령께서 상을 수여하시고 악수를 청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박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삽니다. 라고 말이야. 사장님, 대통령님께 그런 얘기까지 들으시고 정말 멋있으세요.
당연하지. 이 석탑 산업훈장이 보통 훈장이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사람에게 특별히 수여하는 그런 상이잖아. 사장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나는 말이야, 내가 이 폐차 사업을 하나 한 사람으로서 이 상을 받았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지난 30년간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이 상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모든 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다고. 내가 이런 상을 받다니 그때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야. 선생님, 포장 좀 보여주세요. 여기다, 뭐야? 석탑 산업 훈장의 영광을 거머쥐기까지 박순용 대표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데 1983년 당시 31살이었던 박순용 대표는 군 제대 후 조그맣게 폐차장을 창업했고 꾸준하게 고철 수거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자동차가 무슨 휴식적도 아니고 길거리에 버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폐차들 때문에 도시 미관 해치지 위험하지. 이거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나마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지 없으면 온 도시가 자동차 쓰레기로 넘쳐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자동차 폐차 사업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자동차 관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신고를 하라는데요. 여기 좀 보세요. 자동차 관리 사업? 사장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폐차 제도가 도입된다고 이 폐차 사업을 하려면은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고물상 허가 가지고 고물상 업으로 했었는데 1983년도 7월 1일부로 그 당시 이제 도로운송 차량법에 의거해서 자동차 폐차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떤 부작용도 많고 혼선도 많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자가 소유 한 2,000여 평의 사업장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금의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 앞으로 가야 될 길인데 동참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무리함을 강행해가지고 왔던 겁니다. 박순용은 인천의 1호 폐차장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조금 진정하시고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서류가 아니라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냐고. 사람 오라가라. 없는 서류 가져오라 하지 않나.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폐차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가 하겠냐고 누가. 이번에 새로 법 개정되면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몇 가지 더 가져오시면은 폐차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봐요. 인터넷 폐차장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독점행패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한번 두고 보겠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기. 고객님. 이거 저 폐차장 하나 있다고 뭐. 이해를 못 하시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지? 예. 새로 법이 바뀌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고객을 불편하게 하느냐. 인천의 폐차장이 하나여서 독점 행패 부린다는 분들까지 계세요. 고객들이 그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라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야. 자네들이 많이 힘들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라고. 네. 수고들 해. 고객들의 불평과 불만은 나날이 더해가고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까지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기 박순용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이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 네.
저기 혹시 박순영 사장님 되십니까? 예, 접니다만. 아,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무슨 일로 나오세요? 잠시 저희랑 가셔야겠습니다. 가시죠. 사장님!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는 박순용 대표. 처음 시행되는 폐차 제도에 대한 오해와 폐차하는 과정에 불편함을 느낀 고객들의 불만으로 회사의 이미지는 나쁘게만 평가됐고 결국 박순용은 특별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미지도 안 좋고 시민들의 불만사항도 많아서 절 조사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요즘 입건 개입이다 뭐다 하도 말들이 많아서 특별 조사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바뀐 법률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을 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도 특별 지시가 내려온 이상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전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걸 만천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받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하죠. 없던 제도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좋지 않은 정보로 보고가 되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사도 받게 되고, 부정적인 어떤 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세상사 사업이 이렇게 어렵냐. 사업 계신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런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현실은 중고 부품도 부족해서 없어서 못 쓰는 판국에 중고품을 판매한다고 또 그것도 어떤 법규 위반으로 범죄자 취급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좀 원망스럽죠. 제도 앞에.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박순용은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사장님,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둘째치고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폐차 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김이사도 잘 알지?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자한 만큼 이윤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 말이야. 그럼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른 기업과는 달리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난 단지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사장님께서 여기서 포기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와 똑같이 겪고 있는 동종업계 사람들은요. 사장님, 제일 처음 일 시작하실 때 생각 안 나세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고 하셨잖아요. 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천직이라 생각하고 한 길만을 달려온 박순용은 사명감을 갖고 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렇게 전국에 계신 폐차 사업 사장님들을 모신 이유는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운 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점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부품의 재활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멀쩡히 쓰고 있는 부품들을 갖다가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건 엄연한 자원 낭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객들도 중고부품 판매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법 판매되니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전성을 이유로 재활용 가능한 부품들을 의무적으로 압축, 파쇄, 고철화 시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 자원 빈국의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법을 바꿔? 그러게 우리가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물론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힘이 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자동차 폐차업협회,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뭉친다면 틀림없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폐차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용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가 있다 보니까는 부품을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면 그때만 해도 더더욱이나 부품이 귀할 텐데 그 좋은 부품을 전부 폐기 처분하겠습니까? 도저히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다. 이걸 뭔가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계속적인 법과 제도 개선에 온 정리를 쏟다시피 해왔습니다. 박순용은 한국자동차 폐차업협회를 창단해 자동차 부품 재활용을 위한 법 개정에 돌입하게 되고 폐차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기 시작한다. 황 부장, 이번에 우리 협회에서 그 교통부에 보내는 법률 개정안인데 요 팩스 좀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빨리 넘어와. 네. 이후 선진국의 폐차 기술을 습득한 박순용은 당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폐차 분해 작업의 불편함을 느끼고 국내 최초로 폐차 해체 장비인 폐카를 도입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사장님, 이렇게 기계 하나로 편리하게 폐차 분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아니, 맞습니다. 그동안 일일이 부수고 뜯고 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편해졌다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린 말이야 이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내가 이게 선진국을 다니면서 폐차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들이 생각만 좀 달리하면은 충분히 성장 발전 가능하겠더라고. 응?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이제 사장님도 시험시험 일하셔야죠. 협회 일하시랴 회사 경영 일하시랴 지금도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실 텐데 폐차업 발전은 다른 분께 좀 맡기시죠. 맞아요. 저희는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하는걸요? 이보다 더 어떻게 폐차 분해 작업이 쉬워질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그럼 혹시 또 계획하고 있는 일 있으세요? 물론 당연하지. 박순용은 폐차 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매진한 결과 앞선 기술력과 첨단 설비로 폐차 자동차 분해 작업을 체계화시키며 폐체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라인을 만들어 전자동화하는 데 성공한다. 저쪽에서 정리가 정제를 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사장님,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요. 여기요.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라고. 왜요? 무슨 일이에요? 드디어 우리 협회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 이 말이지. 그럼 법률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 그렇지. 지금까지는 이 자동차의 안전 때문에 변속기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이 불가능했잖아. 하지만 이제 법률이 바뀌면서 전국 어느 폐차장에 가서도 양질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협회 창단하시고 10년 넘게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더니 드디어 해내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자동차 재활용 부품도 활성화될 것이고 따라서 폐차장 사업도 발전하게 될 거라고. 물론 수출도 해야 되겠지. 응? 자, 우리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폐차 대상에서 처음에 한 가지, 두 가지 제외될 때마다 엄청난 그 마음의 위안을 받은 거죠. 사용 가능한 부품을 제공하려는 게 첫째 좋고, 그보다 아마 더 좋은 것은 어떤 그 범법자 대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에 제일로 큰 혜택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조향장치하고 제동장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으로 좋고 수출은 포함해서 다 하도 좋다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2008년 자동차 중고 부품 재활용 활성화는 물론 폐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까지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박순영은 석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한 부장! 이리 좀 와봐. 왜요, 이사님? 사장님이 신문에 나셨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잠깐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모임에 이번에 가입했다는 내용인데 1억 이상? 이야, 와. 1억. 사장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셨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랬네. 별도 아닌 것 같아 신문에까지 내고 그랬어. 별일이 아니라뇨. 1억 이상이나 기부하셨는데요. 사장님이 평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셔서 좋은 일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대단하세요. 사장님, 저도 앞으로 사장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김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세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응? 화이팅! 30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폐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활발한 해외 수출 활동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이 업계에 약 30년 동안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계획은 부품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또 자원순환법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풍요롭게 모두가 살기 좋은 그날이 오기까지 환경과 경제를 위하여 박순영 대표, 그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폐차 산업의 산 증인이신 우리 박순영 대표님을 만나봤는데요. 네. 폐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30년 동안 노력해오신 우리 박 대표님이 있는 한 우리나라 폐차 산업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폐차 제도가 도입되면서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중고 자동차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혹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전면 사용이 금지가 됐었는데 바로 이 점을 대표님께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건데요. 네. 20년이 걸렸습니다. 네.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중고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렇게 재활용을 함으로써 경제와 또 환경에도 좋고 또 소비자들은 값싼 부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박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폐차 분해 작업 과정을 라인화하고 체계화시키는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앞으로 계속 폐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에 따르면요, 이런 협회도 있습니다. 폐차에서 그 나오는 부품과 소재는 최대 90%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전성만 좀 검증이 된다면 많이 사용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자동차 부품 재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차 사고로 차를 수리할 때 소비자가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 보험사로부터 중고 부품 가격의 최대 20%까지 현금으로 받는 내용을
등을 골자로 한 중고 부품 활성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업체가 좋은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고 부품 공급망도 새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야, 이 박 대표님의 노력의 씨앗이 오늘날의 열매를 맺은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한데요. 박 대표님이 자랑을 한 가지 더 하자면요. 네. 약 10년 전쯤에 중국이 이 폐차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박 대표님께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배워갔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박 대표님의 어떤 그 능력 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박 대표님이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분야에서도 또 노력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기부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CEO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중소기업을 찾아서 미래희망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시간. 중소기업 대탐험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중소기업을 탐험할 유쾌 발랄 개성 넘치는 두 남학생을 소개할게요. 숭실대학교 벤처 중소기업학과 3학년 정경채 군 그리고 권수기 군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열심히 공부 중인 두 사람. 그런데 이때 나 어젯밤부터 감기 걸린 것 같아. 약부터 먹어야겠다. 요즘 감기 환자 많아요. 그럼요. 감기 걸렸을 때 먹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졸리기만 해. 진짜? 나 이거 먹으면 한 방에 났던데? 같은 약인데 사람마다 다르지? 궁금한 것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면서 인터넷으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데요. 사람마다 후천적 요인이랑 유전적 요인 때문에 약물 반응 차이가 다르대.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뭘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생명의 경우에는 자식도 생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성질들이 DNA, 즉 유전자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약을 알려주는 회사가 있다는데? 2000년에 설립되어 꾸준히 유전자 분석 기술을 연구해온 기업은 정부 과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각종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유전자 분석용 장비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도와줄 디지털 지노믹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믹스요? 예. 여기가 내 몸에 맞는 약을 만들어준다는 회사가 맞나요? 약물에 대한 반응 도사님 찾아오신 것 같죠? 어떤 질병이 걸렸는지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석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강력 범죄자의 DNA, 즉 유전자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DNA에는 사람과 동물을 비롯한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원 확인은 물론이고요. 친자 확인과 질병 검사가 가능한데요. 기업은 이러한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장비 개발에 성공해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요거 유리 아닙니까? 유리를 왜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잘 보세요. 입김 돌면 뭐가 나오나 보죠? 보십시오. 잘 보세요. 보이나요? 무늬가 나타나는데 신기하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DNA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본 유리의 정체는요. 바로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유전자 조각이 담겨있는 칩이에요. 이 칩을 통해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거죠. DNA 칩 위에 DNA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DNA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백혈병 여부를 판단하고 싶을 때에는 이 칩 위에 그 환자의 DNA를 뿌려주고 형광으로 표지를 시켜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백혈병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바로 탈모 유전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 유전자도 있나요? 친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진지해요, 표정이. 바로 되나요? 학생들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요. 지금 당장 결과를 알 수는 없고요. 저 DNA 칩으로는 반응을 다 끝내고 결과물을 보기까지 약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요. 기존의 검사 방식과 달리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디지털 방식의 분석 장비인데요. 장난감 같기도 하고 재밌게 생겼는데? 이건 뭔가요? 밑에 부분을 잘 보시면 저희들이 개발한 DNA 센서 칩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DNA 센서 칩이요? 이 센서 칩으로 DNA의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여 30분에서 1시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칩입니다. 자, 또한 검사할 때 필요한 장비들의 기능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DNA 센서 칩만 넣어주면요,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빨리 간편하네요. 신기하죠? 1시간이요? 정말 이거 빠르고 간편하네요. DNA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들어왔을 때 소고기의 원산지라든가 등급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있다면 환자의 DNA를 추출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어서 환자에게 빠른 치료를 가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DNA 센서 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실을 찾아갔는데요. 자, 이것이 DNA 센서 칩을 만들기 위한 바탕이 되는 칩입니다. 가장 먼저 이 칩의 불량 유무를 확인해야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세한 금전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래치가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검사가 끝나면요, 아주 작은 6개의 전극에 소량의 유전자를 붙여야 하는데요. 정밀한 작업이라 전문 장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개밖에 안 붙어 있는데 다양한 질병들을 분석할 수 있나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극의 개수를 수백 개까지 늘려서 이 센서 칩을 제작하게 되면 더 다양한 DNA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칩에 부착된 유전자의 특성을 전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관련 부속품을 조립을 하면요, DNA 센서 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유전자가 들어간다는 게 신기해요. 이 용액이 검사받고자 하는 DNA와 증폭시킬 용액을 혼합시킨 것인데요. 칩 조립이 완성되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칩을 이용해 유전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증폭 과정을 거쳐야 내가 찾고자 하는 유전자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증폭을 도와주는 용액을 먼저 칩에 주입을 해야 합니다. 자, 학생들도 용액을 넣는 작업을 해보는데요. 칩이 워낙 작기도 하고 건강과 관련이 된 것이라 조심조심 작업을 해보는데요. 나 이렇게 손이 떨리지? 콧바람 때문에 잘못될까 봐. 처음 궁금증 해결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학생들 보니까 근데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남학생들이라서 잘 못할 것 같았는데 깔끔하게 잘했네요. 성사배. 왜 이러세요?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저희도 꼼꼼하고 세심한 남자들이라고요. 자, 이렇게 용액을 넣은 DNA 센서 칩을 증폭기에 넣고 유전자 증폭을 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유전자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성공을 해야 DNA 센서 칩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아니, 유전자만 넣으면 검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꽤 작업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전철이죠, 이게. 자, 하루 종일 유전자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진짜 신기한 기구 진짜 많다.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연구실을 구경해 보는데요. 호기심이 많네요. 많죠. 배가 출출한 학생들의 눈에 반가운 것이 보입니다. 먹을 건가요? 실험실에서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안 되는데. 학생 그거 먹으면 안 돼. 왜요? 이거 우리가 식중독 검사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식중독 검사요? 우리가 개발한 이 장비로 식중독균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중독균들의 DNA예요. 어디 한번 이 우유에 식중독균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우유에서 추출한 유전자와 식중독균 유전자 그리고 시약을 DNA 센서 칩에 넣고 검사를 시작해 보는데요. 준비를 할 우유니까 아무래도 균이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1시간 뒤에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난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식중독균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표시되었네요. 그럼 이거 우유 상했다는 거네요? 이 우유는 우리 제품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한 유통기한 지난 우유입니다.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신류가 좀 응급실에. 이처럼 식중독균뿐만 아니라 신종플루나 고제역 등의 감염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기업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의 국가기관 과제를 수행한 결과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이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죠, 많이? 네, 솔직히 좀 어려웠지만 유전자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서 좋았고요.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친자 확인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험을 통해서 유전자를 가지고 다양한 질병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회사도 지금 개발 중인 이 플랫폼에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켜서 세계 질병진단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선 기술력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새로운 꿈을 꾸는 대학생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대탐험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학생들이랑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꼭 헤어진 부모 자식이 있고요. 그렇죠. 배다른 형제들 꼭 나오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유전자 검사다. 학생들 그 친자 확인 그거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것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약물 확인도 되고 질병 네. 확인도 다 되네요. 몰랐습니다. 예. 최근에는요, 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식중독균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를 했고요. 네. 또한 대한민국을 해마다 괴롭히는 이 구제역과 신종플루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 병원에서 전문 인력이 검사를 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중소기업의 그런 능력 대단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그렇죠? 은주 씨 머리카락 하나만 지금 남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궁금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시간이면 된다니까. 좋네요. 네, 이 기업은요, 유전자라는 바이오와 또 전기적 센서라는 IT가 접목된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위해서 무려 9년이나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누구에게나 공통된 치료 방법이 아니라 개개인의 유전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법을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DNA 뭐 잘 아시겠지만 유전자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 블랙박스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 유전자 분석이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도 적용이 되면서 많이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최근 정부와 그 기업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전자 분석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유전자 분석 시장은 지난 2007년도에는 1조 원이었는데요. 매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2012년도에는 무려 1조 8천억 원까지 증가할 예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분석 시장 장비는 기술이 열악해서 아직까지 장비가 대부분 외국 제품인데요.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화면에서 본 그 유전자 분석 장비 외에도 최근에 그 IT를 융합한 첨단 의료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네,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북미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 오늘 2020년까지 세계 7대 HD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IT 융합 첨단 의료기기에 각각 30억 원씩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 시장의 패키지형 병원 플랜트를 수출해 병원과 IT, 의료인, 의료 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수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그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의료 관광을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우리나라 그 의료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라는 반증이 될 텐데요. 여기에 걸맞는 의료 장비 기술의 성장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중소기업. 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수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중소기업 재발견 프로젝트 클릭 중소기업 지금 출발합니다. 300만 중소기업의 특별함을 찾는 클릭 중소기업 서주연입니다. 날씨 참 좋은데요. 꽃들 보세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 되면 이래껏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을 처음 뵙는 제 마음도 역시 설렙니다. 앞으로 제가 만나볼 대한민국의 힘, 중소기업의 특별함을 기대합니다.
1995년 설립될 오늘의 기업은요, 쓰레기 자동 집화 시스템을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국내 37개 현장에서 30만 세대가 사용하면서 새로운 주거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21세기형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을 연구 개발 시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엠백을 만나보겠습니다. 깨끗하다? 역시 특별한 거 많네요. 업체의 스페셜리스트, 업체엔 뭔가가 있습니다. 볼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스페셜리스트,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10%도 아니고 90%라 그러면 전부 다잖아요. 네, 그리고 네모인 업체, 기업의 궁금증, 지금 저와 풀어볼까요? 첫 번째 네모는 뭘까요? 대부분 주택가나 아파트에서는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유발되거나 해충이 번식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저기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쓰레기 버리러 가시는 건가요? 네. 아, 쓰레기통 찾으세요? 우리 동네는 평소에 보던 그런 쓰레기통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만에 특별한 쓰레기통이 있답니다. 어딜까요? 특별한 쓰레기통 저기예요. 궁금합니다. 저기 우리 동네 쓰레기통이에요. 네? 저게 쓰레기통이에요? 네. 어디요? 예? 오, 깔끔하네. 쓰레기통 아닌 것 같은데요? 타임 캡슐 같이 생겼고요. 드럼 세탁기 입구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쓰레기통이 맞는 건가요? 기존에 보셨던 쓰레기통하고 다르시죠? 네. 이 쓰레기통은 저희 회사가 개발한 깨끗한 쓰레기통입니다. 아, 깨끗한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깨끗하다? 역시 특별한 거 맞네요. 기업이 가진 특별함 첫 번째, 업체에는 깨끗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새로운 기능의 깨끗한 쓰레기통으로 더 이상의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세균 걱정은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정말. 예. 기존 쓰레기통에는 세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감기에 걸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힌 기능을 저희들이 개발했고요.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였잖아요. 네.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쓰레기는 통상 2, 3일에 한 번씩 수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우리 주위에 방치돼서 악취로 고민, 또 미관을 해치는 것도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업체의 쓰레기 자동화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쓰레기 수거는 물론 종량제 봉투 자동 인식, 또 자동 개폐 방식, 그리고 공합 구동 방식 등 요즘 대세인 스마트형 설비입니다.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함으로써 미관이나 악취 문제를 저희 개선했고요. 종량제 봉투를 인식한다고요?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집화장에 잠시 보관됐다가 파이프관을 타고 이송이 되는데요. 이송된 쓰레기는 집화장에 보관 후에 소각되거나 매립되기 때문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깔끔하네. 네, 자, 이곳이 쓰레기 집화장이 변신한 공원입니다. 쓰레기 집화장이란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휴식 공간으로 그냥 느껴져요. 야생지나 고양이나 파리떼 끼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 집화장, 비밀이 궁금하시죠? 네. 혹시 지하에 내려가면 쓰레기 세상이 쫙 열리는 거 아니에요? 냄새 많이 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업에 없는 네모, 과연 무엇일까요? 집화장은 총 5군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저기 지저분하고 악취나는 쓰레기를 찾으러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기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쓰레기를 보실 수 없습니다. 아니 쓰레기가 모인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 집화 시스템에서 쓰레기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쓰레기 자동 집화 시스템인데 쓰레기를 볼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 업체는 바로 쓰레기 없는 쓰레기 자동 집화 시스템 업체입니다. 쓰레기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네, 투입구에 버려진 쓰레기는 송풍실의 공기를 통해서 보관하면서 집화장으로 이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속도가 약 70km라고 합니다. 네, 지하 파이프관은 쓰레기들의 아우토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송풍실 외에도 집화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설비들이 이것은 많은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쓰레기에서 오염된 공기와 쓰레기를 분리해주는 원심 분리기입니다. 오염된 공기는 파란색 배관을 통해서 분진 필터실을 거쳐서 세정되어 외부로 방출되고요. 쓰레기는 밑으로 떨어져 컨테이너에 적재되게 됩니다. 틈새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악취가 당연히 없네요. 그렇죠. 날 수가 없겠네. 네, 지하에서는 이 밖에도 악취를 줄이고자 스크린 도어까지 설치했다고 하네요. 네.
야, 아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장소를 중앙제어실, 발견했나요? 이름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죠? 자, 바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그런 합니다. 시설이 또 따로 있군요.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의 두뇌. 굉장한 것 같아요. 네, 쓰레기 투입 후의 과정은 컴퓨터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약 3,300세대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일주일이면 5톤의 쓰레기가 지금 처리됩니다.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이곳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곳은 쓰레기를 투입하고 수거하고 반출 작업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되고 아파트는 쓰레기로 넘쳐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65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수거차는 일주일에 2번 수거장을 방문을 하는데요. 원심 분리기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째 접재가 되기 때문에 네. 역시 악취 없이 소각장으로 이동할 수 그대로 있습니다. 가져가요. 비밀 작전 같아요. 여기는 정말 크고 의리의리한데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런 시설을 도입할 생각을 하셨죠? 현대 사회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쓰레기 수거 문제는 오래전부터 인력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죠. 차량과 인력에 의한 재래식 수거 방식을 개선하고자 유럽에서 선진 쓰레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된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땠었나요? 자동 집화 시설을 도입한 결과 주민과 지자체 모두가 깨끗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로 인식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3D 업종에서 생활 편의 시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보다 향상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 환경이 나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쓰레기 더 이상 지저분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자, 마지막 스페셜리스트 네모한 회사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최첨단 쓰레기 자동 집화 시스템이 탄생한 사무실입니다. 전체 90여 명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은 기술 개발부터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기계적으로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지금 정기적으로 최종 현장에 적용할 도면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쪽 분야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오래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나 정기적으로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 소수의 전문 인력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외적으로는 그렇겠지만은 저희 회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저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90%요? 아니 10%도 아니고 90%라 그러면 전부 다잖아요. 네, 네모한 업체의 비밀은요, 바로 직원의 90%가 엔지니어인 회사였습니다. 발로 뛰는 클릭 중소기업 과천에서 고양시 시공 현장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올해 말 완공을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직원 모두가 저마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의 90%가 전문가님이시라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 한번 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니까. 제작, 설치까지 보고 있고요. 착공부터 중공까지 모든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와, 아니 그 많은 준공 과정에 일일이 다 참여를 하신다고요? 저희 나라에는 환경기계설비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소각장, 폐수 처리, 이런 환경설비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 능력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 업무를 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러면 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긴데요? 예, 저는 전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통역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게 모두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은 기본이고 기술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업체는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 근데 엔지니어면 회계 같은 업무를 누가 해요? 네, 회계의 업무는요, 외주업체에서 의뢰해서 그것 또한 전문가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전문가들이 다 하는군요. 이분이신가 보다. 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간부님들 자격증 있으신가요? 간부라고 해서 없으면 안 되고
알아야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자격증의 정결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몇 개입니까 지금?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광산 보안기사 1급, 화학류 관리기사 2급, 광산기사 2급 이렇게 자격증이 몇 개가 있는지 통장처럼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능력자와 정결자가 계셨군요. 자, 그렇다면 상무님 이렇게 직원들이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자동집화시설 최고를 자부하는 회사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단 하루라도 고장이 나면 주민들 민원이 대단하거든요. 주민이 만족하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그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배치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엔지니어 출신 직원들로 인해서 회사는 다수의 특허까지 보유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업체는 쓰레기 자동 처리 시스템으로 해외 수출의 기회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한 기술력, 이 모든 것이 바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겠죠. 쓰레기의 편리한 처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가져온 쓰레기 자동화 처리 설비.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의 선도 기업으로서 쓰레기 수거의 가치를 부여하여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쓰레기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기업.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구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중소기업. 가자! 네, 다시 보니까 상당히 쑥스러운데요. 잘하셨어요. 네. 자, 쓰레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쓰레기라던가 악취, 고양이, 쥐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면에서 만난 쓰레기 자동화 처리 설비 시설은 지상에서 쓰레기 봉투째 버리면 지하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악취나 그런 불결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지 않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냄새 걱정도 없어서 이 미래형 쓰레기 수거 시설로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저 진짜 주부로서 완전 반했어요. 저도 아니, 왜냐면 보통은 정해진 날짜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다 차도 날짜 기다리느냐 집에다 두게 되면요. 냄새 나죠. 여름에 날파리 날리죠. 정말 곤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시설은 24시간 아무 때나 버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정말 깐깐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직원들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세계 시장의 문도 지금 두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곧 한류 열풍을 타게 된다는 건데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쓰레기 집화 시설이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기 좋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력 제도적인 뒷받침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데요. 최소한의 관리와 기준 제정, 성능 검사 등 정부 관리를 통해 입증된 기업만이 그 건설을 하게 함으로써 업체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찾아간 업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그 직원들이 엔지니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중소기업의 전문성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중소기업의 전문성은 그 다양한 품목과 그 상품의 취급이 아닌 한 분야에서 최고의 사양을, 최고의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술을 비롯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요. 직원들 또한 그러한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300만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전문 기업으로 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한민국인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